유형 16의 3번. 어떻게 할까? 공식은 알고 있을까? 얘들아? 준우야, 공식은 알고 있을까? 49라고. 알죠. 공식은 알고 있다고? 믿어볼게.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풀래? 일단 여기에 그 두 접선의 접점을 AB라고 했는데 이거의 넓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좀 그림을 그려보려면 얘를 뭐로 바꿔?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 그럼 x-3의 제곱에 y-1의 제곱이 우변은 얼마야? 4. 그렇지 4지. 그러면 3,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2원이라는 걸 알잖아요. 3,1.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볼까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1,3에서 요 원에 그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잖아요. 항상. 그러면 요 AB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 PAB의 넓이를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요 PAB의 넓이는? 이거 어떻게 찾을래? 이거 피타고라스. 무슨 피타고라스? 어디를 피타고라스로 해? 그러니까 밑변이 4고 밑변이 4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저거 요 중심을 5라고 해줄게. 저 P랑 5를 선을 그어요. P랑 5를 그어. 그러면은 길이가 얼만데? 4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0이야.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거기 2고. 여기 반지름이 2고 여기가 직각이야. 네. 그 다음은 이제 피타고라스를 구하면 돼요. 20은 아니 저거 그러니까 PA가 PA 길이를 구하면 루트 16, 그러니까 4죠. 그런 다음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PAB의 넓이인데요. PAB요. 예. 그럼 똑같이 PB도 4니까 너 삼각형 넓이 공식. 요 AB 길이를 모르잖아요. AB 길이를 구해야죠. 어떻게 구하죠? 여기가 중요한 거는 요 AB가 원의 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어차피 PB랑 PA 길이가 같기 때문에 PO를 이어줘도 여기가 수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네. 여기가 수직이에요. AB랑 PO가 수직입니다. 그럼 내가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AH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A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수직으로 내렸거든. 여기가 A고 P고 H고 O인데 길이가 뭐 나와 있냐면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전체가 루트 20이다. 그럼 여기 AH 길이는 얼마게요? 여기 직각입니다, 지금.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청고 애들은 많이 알지 않아요? 네, 중공무사에 나왔잖아요.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알고 있어요? 알죠. 이 넓이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소공식.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럼 여기가 8이니까 AH는 얼마죠? 루트 20분의 8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여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뭐죠? 요 넓이를 구하고 싶었잖아요. 어떤 넓이를 구하고 싶었죠? 요 넓이를 구하고 싶었죠? 요 넓이를. 맞아요?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럼 요 넓이를 찾으려면 또 뭐 이용할까? 이거를 뭐 굳이 안 구해도 됐었나? 여기를 x라고 놓을까? pH를 x라고 놓을까? 그럼 뭐가 성립하지? 요 PA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게 성립하니? x 곱하기 루트 20이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럼 여기 PA의 제곱이 얼마냐면 16이니까 x의 길이는 얼마냐면 루트 20분의 16 약분하면 얘가 2루트 5니까 약분하면은 5분의 8루트 5네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예,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AH랑 얘를 곱해서 2로 나눈 걸 2배 하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자, 루트 20분의 8에다가 그 다음에 얘 5분의 8루트 5를 곱하고 거기 2분의 1을 해서 다시 2를 곱한 게 답이라고 했으니 약분해버리면은 여기 4가 남아요. 그럼 5분의 32, 2번이 답이네요. 알겠습니까? 내신으로 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내신으로 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딱 눈에 보이지 않고 돌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또 질문해줘요. 네, 중단원 11번에 11번 중단원 11번.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자,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저 직선이 있는 원의 방정식을 재라고 하자. 저때 ABC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 중심이 A, B인데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B는 A 더하기 1 일단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의 특징이 뭐야? 뭔가 보이니? 안 보이니? 뭐가 보여? 뭐가 안 보여? 자, 두 직선에 내가 특징을 물어보기 전에는 안 보일 수 있는데 두 직선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보이는 게 있어. 뭐가 보여? 두 직선은 서로 평행은 아니야. 평행하면 요 개수가 서로 같아야지. 수직? 그렇지, 수직이야. 왜 수직인데? 저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달라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면은 68에 48. 그 다음 마이너스, 수직도 아니네. 여기 플러스 48. 이렇게 해서 0이 됐으면은 수직이거든. 이게 아니네. 수직이 아니야. 알겠어? 그 평행도 수직도 아니야. 아무 관계가 없나 봐. 그냥 만나는 것 같아. 이렇게. 됐어? 근데 요 지금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 얘가 동시에 접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지금 중심이 A, B잖아? 그럼 여기 이르는 거리들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푸는 거예요. 일단은 반지름이니까. 이해가요? 그러면 요 A, B로부터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랑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도록 A, B 관계식을 하나 만들으라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럼 요 거리가 어떻게 되죠? 준우 세울 수 있나요? 네. 어떻게 되죠? 요 A, B로부터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 얼마죠? 루트 100분의 맞아요? 절대값 6x 빼기 8i 더하기 요거 알죠? 네. 그다음 여기 이르는 거리도 루트 100분의 절대값 8x 빼기 6y 빼기 6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은 없어져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이제 AB의 관계식이 여기서 하나 더 나오거든요. 사실 AB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좀 정리해보면 절대값 6a-8b 더하기 1하고 절대값 8a-6b-6 이렇게 되거든. 근데 b는 a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또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왼쪽에 써볼게요. 여기 왼쪽에 써볼게요. b 대신에 요 a 더하기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몇 a 남았죠? b 대신에 a 더하기 1 집어넣으면 몇 a 남았죠? 대답해 줄래요? 몇 a 남았죠? a 더하기 1 집어넣었으니까 몇 a 남았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이니?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여기는 a 더하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a. 그 다음 마이너스 12니? 이렇게 됐거든? 여기까지 됐어? 그럼 경우가 두 가지 있잖아? 첫 번째는 요 값이 그대로 얘가 되는 거랑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2a 빼기 7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건데 얘는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위에 게 성립을 할 거고 그러면 4a가 마이너스 9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성립합니다. 이런 ab가 나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가 틀렸지? 얘기해줘. 내가 마이너스 10이라 해놓고 여기 플러스 2라고 적었니? 다시 해줄게요.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2a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4a가 얼마야? 넘기면은 5잖아. 그럼 a가 4분의 5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2a 빼기 7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12로 바뀌잖아. 맞지? 플러스 12로 바뀌니까 얘는 안 되네요. 결국은 안 돼요. 그럼 a가 4분의 5거든요. 얘도 틀린 것 같은데? 나 빨리 어디가 틀린지 알려줘. 요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2a가 남았고 마이너스 10이 맞는데 어디가 틀렸지?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잖아? a가 분수가 안 나오거든? 예. 네. 답지랑 문제랑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여기가 5타네요. 이거 5로 바꿔줄래요? 이거 5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답이 나오네요. 여기가 5가 돼야지 답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얘가 a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1이 되죠. 예.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1이면 요게 지금 뭐가 되죠? 3, 4. 4가 돼서 a가 1 나옵니다. 네, a가 1이 나와요. 그럼 a가 1이 되고 a가 1이니까 b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뭐예요? 반지름은 여기다 집어넣은 값이잖아요.
여기 A, B 집어넣으면은 6 빼기 16 그러면 마이너스 9 10분의 9 이렇게 되니? 그러면은 그게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10분의 9에 10으로 나누니까 C는 이제 얼마예요? 다시 중심에서 저기까지 거리를 구하는데 그게 거리가 요거였잖아. 요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10분의 절대값 6 빼기 16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10분의 9가 돼요. 오케이? 요게 10분의 9가 되고 요 C라는 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100분의 81이네요.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하면 50분의 81 요게 답이겠죠? 네, 정리해 볼래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얘도 많이 나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요 뭐 이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요거 되게 많이 했어. 맞았니, 태일아? 네? 맞았니? 못 풀었네. 안푼 거지. 그치, 안 푼 거지. 또 질문? 23번이요? 네.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3번은요. 자, 두 원의 공통인 현을 AB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공통 그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역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반지름이 루트 12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하나는 2,0이고 중심이 2,0이고 반지름 길이가 4잖아. 그럼 4니까 원이 뭐 이렇게 더 크게 하나 그려지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 공통인 현 AB를 여기라고 할까요? 공통인 현 요게 AB잖아요. 그런데 이 원 O'의 중심에 대해서 O'이 어디 있는데 O' AB의 넓이를 찾아라.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중심이라고 아까 한 것 같거든요. 2,0. 요 넓이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어떻게 할래? 빼기. 그렇지. 얘네들이 빼면 AB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알아주냐? 이거를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건 알아? 알아? 그럼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개의 원을 빼면 돼요. 교점이니까 연립하듯이 하면 되는데 그러면 1번 원에서 2번 원을 빼면 요게 나오는 게 2차식이 사라지면서 AB를 지나는 직선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봐. 뭐가 되죠? 4x 되니? 그 다음에 y는 없네요. y는 없죠. 그 다음 여기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뺀 거야. 그럼 빼기 4지. 그 다음 여기는 또 빼기 4지. 그럼 x는 뭐가 된다? 0이 돼요. 그럼 x는 0이라는 건 이게 사실은 뭐예요? y축이라는 거죠. 맞아요? y축이고 그러면 요 길이가 이 길이가 2입니다. 왜냐면 여기 중심이 2,0이니까.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요 지금 AB 길이만 찾으면 끝이죠? 그럼 AB 길이 찾으려면 요 좌표들을 찾아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요 원과 첫 번째 원과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요 y축과의 교점을 찾는다는 거는 y절편을 찾는 거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니 하나는 0, 루트 10이고 하나는 0, 마이너스 루트 10이에요. 그럼 a, b 사이 거리는 2 루트 12에다가 높이가 2가 되고 2분의 1을 곱하면 답이 되겠죠? 그럼 답이 2 루트 10이니까 얘는 정리하면 뭐가 되죠? 4 루트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또 나중에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줄 거야. 난 얘기했어. 27번 넘긴다. 자 27번은요. 이 두 원의 교점과 점 1,0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2분의 5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한쪽에 뭐 한다고? K배를 해서 두 개를 더한다고. 여기에다가 여기 플러스 8, 그 다음 여기 K배를 해서 X제곱, Y제곱 빼기 4X. 이게 뭘 뜻하는 줄 알아, 준호야? 요게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 1번 원하고 2번 원이 있잖아요. 여기 한쪽에 K배를 해서 둘이 더했죠. 예, 말로 해봐요. 이거요? 예, 1번 원과 2번 원에 뭘 지나는? 교점. 교점을 지나는 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뭐 지난대요? 1,0을 지난다고 했죠? 그럼 1, 0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1, 0 집어넣으면 1 빼기 6 더하기 8이에요. 얘는 1, 0 집어넣으면 뭐가 남죠? 얘는 마이너스 3K가 남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K 이퀄 0이기 때문에 요 3K라는 게 지금 얼마냐면 3이라서 K는 일단 1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원의 넓이가 2분의 5파이가 되도록 상수 a를 잡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몇 x제곱? 2x제곱 그 다음에 2y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x인데 마이너스 10x 그 다음 ay 플러스 8은 0이죠. 그럼 얘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2로 먼저 나눠볼까요? 그럼 2로 먼저 나눠보면 여기가 2분의 ay 플러스 4가 되니까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4분의 a의 제곱 이거는 요거 제곱 4분의 25에 그 다음 더하기 16분의 a 제곱에 요 마이너스 4 넘긴 거 요거 한 게 얼마다? 반지 이름이 루트 2분의 5다 얘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2분의 5다 얘를 구해주면 끝입니다. 이해했죠? 다시 쓸까요? 4분의 25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했으니까 16 날라가죠. 그럼 16 날라가면 얼마야? 9니? 그러니까 4분의 9에다가 요 16분의 a제곱을 더했더니 요게 2분의 5다라고 하는 a를 찾으라고요. 그럼 16을 곱할래요? 그럼 4, 9, 36에 a제곱이 얼마야? 8, 5, 40이지. 그럼 a제곱이 4니까 양수 a는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해 가니? 왜 계산 안 따라오니? 왜 나 혼자 계산하게 냅두니? 네, 그 다음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에서도 질문 몇 개 받아볼게요. 유나, 빨리. 예, 중단어 전에 없어요? 있으면 해줘요, 정규. 빨리 같이 할 때 같이 해줘요, 질문. 나만 덥니? 질문. 없어? 빨리 얘기해. 중단어 뭐, 그러면? 중단어 9번? 자, 쟤는 어떻게 할까? 쟤도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은 앞에 거에 비해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모의고사에도 잘 나옵니다. 이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 A, B를 차례로 관람을 하재요. 근데 입구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A, B를 양벽에 각각 배치하려고 하는데 이 전시물 A의 위치는 입구 P가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어야 하느냐. 그럼 얘를 이제 시작을 하려면 좌표로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어디를 원점으로 둘까요? 그냥 여기를 원점으로 두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그럼 요 입구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좌표를 0,6이라고 쓸 수 있죠. 얘가 6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얘는 뭐라고 쓸래요? 얘는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두는데 Y좌표는 얼마예요? 항상 여기 6이고 여기 4니까 Y좌표 얼마예요? 10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는요? 얘는 B, 0이라고 두면 되고 요 Q의 좌표는 얼마죠? 요 길이를 또 모르네요? 요 길이 알아 몰라? 알잖아. 가로 15 15,6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럼 저게 이제 저 거리들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거는 언제를 말하는 것 같아? 얘기해 줘봐, 준우야. 언제를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꺾여져 있는 직선들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직선. 일직선으로 만들어줘야 돼. 알겠어?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A, B를 세우라는 거야. 그럼 일직선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지금 0,6이라는 좌표를 이거랑 이 길이가 같도록 여기에 대칭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잘 봐봐. 요 직선은 얼마니? 얘는 지금 세로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얘가 y는 10이거든. 그러면 0,6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좌표는 뭘까요? 얼마야, 태일아? 빨리 얘기해줘. 0,12. 0,14죠. 여기 4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4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0,14예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 다음에는 또 요 15,6을 요 지금 이거 X축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A를 대칭 이동한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P를 대칭 이동했던 거고 요 Q를 대칭 이동한 점을 Q'이라고 한다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무슨 좌표가 바뀌죠? Y좌표가 바뀌니까 여기가 15,-6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요게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었을 때 잘 봐.
P'과 Q'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에 여기 y는 10이었을 때 뭘 구하라? x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요 P', Q'의 직선의 방정식은 얼마니?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얼마야? 14에서 마이너스 6으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20이니? 요게 기울기지. 요게 기울기고 요게 점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x 그다음 플러스 14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에 뭘 구하라고? y가 10이었을 때의 x 값이 얼마냐? 이게 질문이라고. 됐어?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둔다. 10은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니까 얘 넘기니까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하면 내가 구하고는 x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x가 얼마라는 거야? 3이다 라고 여기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리해보세요. 네. 졸려 테이랑? 힘들게 왔는데 빨리 열심히 들어야지. 또 질문. 중단은 몇 번? 15번 넘긴다. 자, 15번은 일단 요 뜻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자, 평행이동 얘라는 거는 이거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걸까? 마이너스 A. 그렇지. 아니야, 마이너스 a예요. 예.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고 요 뜻 자체가 걔를 말해요. 그냥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런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를 평행이동한 곡선과 그럼 얘를 평행이동한 곡선을 구해볼까?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뭐 대입해? y-1 대입하지. 그 다음 x 대신에 뭐 대입해? x 플러스 a 대입한다는 거까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얘랑 y는 2x의 교점을 얘라고 하죠. 그럼 y 대신에 2x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 2x 집어넣어볼게. 그럼 2x 빼기 1은 얘를 전개해보면 x제곱 2ax a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2a거든. 그럼 얘를 우변으로 전부 다 넘길까요? 그럼 x제곱에 여기 이제 2a 빼기 4의 x고요.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까지 나왔는데 얘네들의 근들을 뭐라고 한 거냐면 이거의 근을 우리가 x1, x2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것들의 곱이 0이라고 나와 있으니 두 군의 곱이 얘죠. 맞아요? 두 군의 곱이 얘니까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이 0이라고 한 거고 그럼 a가 1이라고 나와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럼 요게 마이너스 2고 두 군의 합은 2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또 중단 18번이요? 네, 18번 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저런 짓을 해보자고 했는데 무슨 짓을 하자고 했냐면 앞면이 나오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뒷면이 나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자. 그러면 10번 던진 후에 P가 위치할 수 있는 점 중에서 1, 4분면 이에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앞면이 몇 번 나왔는지를 모르지. 그럼 앞면이 몇 번 나왔다고 할 거냐면 A번 나왔다고 해볼게. 그럼 원래 요 1,1이었다는 요 좌표가 이 앞면이 A번 나오면 어떻게 돼? X축을 얼마만큼 간 거야? 2A만큼 간 거니? 그럼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 거야? 원래 1이었는데 2A만큼 더했지. 그럼 뒷면은 몇 번 나오니? 앞면이 A번 나오면? C라고? 네, 10 빼기 A만큼 나왔지.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1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에 10 빼기 해주면 되거든. 그럼 얼마야? 3A 빼기 9로 간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돼? Y좌표도 똑같이 해볼까? 원래는 1이지. 근데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다며. 빼기 A지. 그 다음 뒷면이 나오면 Y축으로 2만큼 간다며. 플러스 2에 10 빼기 A. 요 계산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3A 플러스 21이에요. 근데 얘네가 지금 1, 4분면이 있다라는 건 둘 다 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 3A 빼기 9가 양수가 돼야 되고 그럼 A가 3보다 큰 거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21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3A가 21보다 작은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럼 3보다 크고 7보다 작기 때문에 될 수 있는 A는 뭐냐면 4, 5, 6입니다. 그래서 답이 3개가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원방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훨씬 어려워요.
네, 오늘 풀어준 문제 내가 보기엔 한 달 뒤에 풀어도 또 틀린 애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도형의 이동까지는 오늘 끝내야 돼요. 네, 한 단어씩 미뤄지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집합 두 번째를 할 건데요. 준우야, 집합이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그 수 모아놓은 거. 태일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집합이 뭐라 그랬죠? 여기 안 써 있어요. 집합이요? 집합이 뭐라 그랬죠? 모임. 어떤 모임이요? 대하여 어.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하는 거. 그렇지.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고요. 이 집합의 기호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는데 자, 오늘은 뭘 배우냐면 이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집합도 우리가 이제 뭐랄까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뭐 했어? 자연수의 덧셈 뺄셈 이런 거 했잖아. 그 다음에는 뭐 해? 분수랑 소수 이런 거 하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했어? 여러분들 1학기 때 뭐 배웠어? 식들에 대해서 덧셈 뺄셈 이런 거 했잖아. 근데 이제 집합에 대해서도 덧셈 뺄셈 이런 거 해보라는 거야. 근데 이 연산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합집합이에요. 자, 봐봐요. 요 A 합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A의 원소가 되거나 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X는 A의 원소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또는 X가 B의 원소다. 그래서 A의 원소나 B의 원소들을 A 또는 B의 원소가 되는 거를 이렇게 씁니다. 얘 뭐라고 읽는 줄 알아요? 얘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읽어봐요. AUB. U라고 읽지 않아요. 얘 U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 유니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도 유니온이라고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읽지 않고요. 그냥 A 합집합 B로 읽으면 돼요. 알겠어요? A 합집합 B로 읽는 거고 얘를 우리가 뭐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요 집합이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 색칠을 해주면 여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 얘는 뭐라고 읽을까요? 얘를 교집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얘도 요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영어로? 영어로 아니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인터섹션이라고 해요. 인터섹션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인터섹션이라고도 안 하고 선생님들 중에 인터섹션이라고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우리가 뭐라고 읽을 거냐면 A 교집합 B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타내주는 부분은 어디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요 공통된 부분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집합이 서로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난치지 말고요. 서로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빠져있는 게 좀 있네요. 자, A의 여집합 뒤에 있나요? 여집합 뒤에 있네요. 일단 뭐 밑에 거부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연산법칙이라고 해서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기억하면 안 되냐면 여기 지금 교환법칙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 태일이가 얘기해 볼래요? 네? 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를 설명해 줘봐. 나한테 뭐라고 설명할래 너네?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이게 성립한다는 거를 말로 설명해 보라고. 뭐라고 설명할래? A 합집합은 B 합집합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환법칙인데 어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합집합. 합집합. 그렇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집합의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말은 없어. 그래서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연산?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 분배법칙은 따로 이게 어떤 하나의 연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배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합집합, 그러니까 이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의 차이가 느껴져요? 이 결합법칙은 뭐냐면 같은 연산이에요. 세 개 항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얘는 괄호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근데 분배법칙도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연산이 다릅니다. 알아요? 여기 교집합이고 합집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요 교집합까지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분배법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이제 여집합하고 차집합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 집합을 이렇게 U로 써요. 전체 집합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게요? 얘는 다 압니다. 뭐라 그러게요? 전체의를 영어로 해봐. 전체의.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우리나라에는 없는 놀이공원이 있어요. 유니버설 셋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유니버설 셋. 유니버설 셋. 이게 이제 전체 집합을 나타내주는 기호고요.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범위가 있어요. 뭐 실수 전체다, 복소수 전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여집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집합이라는 거는 이게 뜻이 뭐예요? 요 전체 집합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모임이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A 집합에 속하지 않는 것들의 모임이거든. 그럼 요 C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A가 부족해서 보충해준다는 단어를 뜻하는 거야. 보충이 영어로 뭐야? 우리 태일이? 보충. 너가 많이 하는 거. 보충. 너가 방학 때 할 뻔한 거. 보충하다. 방학 때 할 뻔한 거. 보충하다. 보충. 어? 아니, 너 보충한다고. 너 수업 빠져서 보충한다 할 때 보충. 와 이게 빡대가리. 보충이 뭐냐고?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너가 수업을 많이 빠져서 너 보충해줄게 이런 거. 그런 보충. 수업하는 거야? 아니 수업하는 거 아니고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걸 보충이라고 해.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걸 보충이라고 해. 보충 영어로 뭔데 그래서? 보충이요? 네. 컴플렉스. 그건 너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건 너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맞았거든 거의 비슷하게. 어디서 알았어? 안 봤네. 아니 컴까지 맞았어. 거기서 깜짝 놀랐어. 컴플리먼트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보충하다, 보충의 영단하고 요 C를 해서 A의 컴플리먼트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다 알아요. 알겠어요? 이건 다 압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깜짝 놀랐네요. 네, 그 다음에는 차집합인데 요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그러니까 이 여집합을 나타내주는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A가 아닌 것들의 모임이니까 여기를 색칠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A 차집합 B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냐면 A 집합에서 B가 속한 부분을 빼주면 돼요.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A 차집합 B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A 차집합 B를 우리가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A 차집합 B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교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가 왜 그렇게 성립해요? 라고 물어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돼 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얘가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 A 차집합 B를 A교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뭐 그 다음 뒤에 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 되게 많은 법칙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것들을 써놨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랑 A를 교집합하면 당연히 A 아닌가요? A랑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면 당연히 A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고 전체에서 A를 빼면 A 여집합이고 다 당연한 거 써놨거든요. 요거 뭐라고 읽어요? 네? 요거. 공집합. 맞아요. 공집합. 영어로 얘기하면 파이입니다. 파이라고 읽는 거예요. 파이. 알겠어? 이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다 당연한 거 써놨죠.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칙이 뭐냐면 요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봐봐요. 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여집합이라는 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주고 각각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얘 반대로도 됩니다. 뭐 A 교집합이어도 상관없어요. 교집합이어도 얘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얘가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도 증명하는 건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증명하지 않아요. 집합은 생각보다 쉬워요. 알겠어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한번 잘 봐볼게요.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요 A랑 B를 합집합한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잘 봐봐. 요 A 원소 개수 색칠했지. B 원소 개수 색칠했지. 그럼 가운데 있는 부분이 두 번 겹쳐졌잖아. 그러니까 한 번을 빼줘야 돼요. 이해가요? 한 번을 빼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라고 한다. 알겠어?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 3개짜리면 어떻게 할래?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합, B 합, C를 물어보는 거거든. 얘는 어떻게 쓸래?
이 벤 다이어그램 3개짜리를 그리라고 하면 A, B, C를 이렇게 그리거든? 알겠어? 근데 니네 그거 알아? 4개를 그리려고 하면 못 그린다? 알겠어? 엄청 어렵다. 4개 그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A 합, B 합, C의 이 원소 개수는 어떻게 구하게? 불러봐. 예? 이거 어떻게 되는지 불러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하게? 얘는 일단 NA에다가 NB에다가 NC를 더해. 그 다음은 자 이렇게 하면 문제되는 게 뭐야? 이렇게 하면 NA에다가 NB에다가 NC를 더하니까 막 교집합들이 되게 여러 번 섞여 있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2번 색칠돼 있으니까 한 번씩 빼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마이너스 어떻게 돼? NA 교비.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비교 C. 그 다음은 마이너스 N C교 A. 이렇게 하거든?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해줄 것 같아? 그 다음 마지막에 뭘까? 더하기 더하기. 그 다음 뭐해? 3개 어? 3개를 한다고? 어떤 거를? 어떤 교집합을? ABC A, B, C의 교집합을 3번 다 한다고? 자, 생각해봐. 자, 여기 입장만 생각해봐. 여기 입장만. 여기에서 하나 더 해줬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서 A 교비에서 하나, 둘, 3개 다 빼줬지. 하나 더 해줘. 그래서 하나만 더 해주면 돼. 하나만. A교, B교, C를. 알겠어? 요게 바로 3개짜리의 그 원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거기 안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으면 거기다 써줄래요? 써 있긴 하네요. 여기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봐라. 그래서 확인 10번에 있지만 확인 10번에 이거 암기라고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때는 집합이 중학교 1학년 때 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1단원이 집합이었어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합을 누구나 다 잘했어요. 그때는. 지금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니까 헉 이러지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집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거를 맨날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전부 다 뭐로 나와 있냐면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는데 저거의 집합을 찾으라고 했으니 우리가 원소날법으로 바꿔볼 거예요. 뒤 치면 카메라 흔들려요. 자, 그러면은 이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니까 뭐라고 쓰죠? 13579라고 쓸 거고요. 10의 약수 1, 2, 50이라고 쓸 거고요. 4의 약수 1, 2, 4 썼거든. 그러면 A 합집합 B에서 요 C랑의 교집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랑 뭐니? 답이 몇 번이니? 저요? 네, 적어요. 답이 몇 번이니? 1, 2, 3, 5, 네, 7, 90, 1, 2, 3, 4, 5, 50 1, 2, 3, 5, 7, 90이랑 A 합집합 B에서 그렇지 1번이죠. 이 교집합 C를 하라고 했으니 답이 1번입니다. 자, 두 번째는 A와 B가 서로소가 아닌 거 답이 몇 번이니? 빨리 얘기해 줄래? 네? 자, 서로소가 아닌 거는 뭘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거 집합에서 서로소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 다 아네요, 준우. 예습해 왔어요? 아니요? 어떻게 다 알죠? 예전에 했으니까요. 그럼 답이 몇 번이죠? 이거요? 유나? 3번. 아닌데요. 아, 자, 무리수랑 유리수는 겹치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서로소요. 2번. 그렇죠. 25의 약수랑 5의 배수는 교집합이 존재하니까 서로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이해하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쟤네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써볼게요.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1, 2, 3, 6이고요.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2, 4, 6이요. 왜냐면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쓸까요? 이 B의 여집합과 A를 빼줘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 얘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배우니? 이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이거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 A차 B가 뭐라 그랬어? 요게 A교 B의 여집합이라고 했잖아. 맞아? 이게 A차 집합 B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A교 B로 바꿔도 돼. 알겠어? 그럼 답이 뭐야? A와 B 교집합이요? A와 B의 교집합을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다고 얘가. 2랑 6 그렇지.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뭐다? 8이다. 이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주어진 식을 A 교집합 B라고 바꿔서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막 식으로 쓰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요. 그럼 뭐가 제일 만만할까?
1번. 1번이 제일 만만하다고? 무슨 말이죠? A의 모든 원세합 어디 봐요? 어디 봐요? 여기 하는 거죠? A 모든 원세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럼 요 전체 집합 안에서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 그럼 이거는 뭘 뜻해? A 교육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를 뜻하지. 그러니까 순수한 A에 속하는 부분이고, 자 얘도 똑같아. 얘도 뭘 뜻하는 거야? B 차집합 A를 뜻하는 거다. 그럼 1과 7이 여기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걸까? 얘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3과 5는 요 바깥에 있어요. 그럼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이렇게 돼요. 그럼 A에 속하는 모든 원소합이란 얼마라는 거예요? 1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12다. 이해가죠? 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넘겨서 5번 보시면요. 자 5번은 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을 집합 AC로 나타낸 것은 답이 몇 번입니까? B와 C의 합집합에서 A를 뺀. 그러니까 그런 게 되는 게 뭐가 있죠? 말로 잘 했거든요 방금. B와 C와 합집합에서 A를 뺀 거래요. 이거랑 똑같은 걸 가지는 게 몇 번이죠? 아 3번. 3번이요? 아닙니다. 3번은 비교집합 C잖아요. 아 잘못. 몇 번이죠? 빨리 다른 애들은 대답 안 하나요? 테일이 몇 번이죠? 5번. 네 5번이죠. 왜냐면은 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를 교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바꿔도 된다 그랬으니 이거는 그리고 교집합은 뭐가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요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해하죠? 그 다음에 요 6번을 보시면 A 교집합 B가 2와 12래요. 그러면은 교집합이 2와 10이라는 거는 일단은 요 A 제곱 빼기 A가 12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A-4에 넘겨서 인수분해 하고 있는 거죠. 얘가 0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는 -3이나 4예요. 그럼 A가 -3이라면 집합 B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 2가 되고 -1이 되고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4라면 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죠? 16에서 7 빼주니까 9에다 6이랑 12죠? 그럼 될 수 있는 게 답이 몇 번? 아 답이 몇 번이래? 답이 뭐? 자 교집합이 2와 12가 되려면 여기는 2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빠지니까 답은 A가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왔구나. 자, 그 다음은요. 7번은요.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우리가 옳지 않은 거 얘기해봐요. 몇 번일까요? 빨리 얘기해줘. 뭐가 이렇게 좋아? 준아, 뭐가 이렇게 좋아? 같이 웃자. 어? 준우 모자 쓰니까 잘 어울린다. 초딩이냐? 답이 뭐야? 빨리 얘기해. 2번. 찍지 말고 때리라. 2번 맞아요. 자, 이건 뭘 뜻하죠? 이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공집합의 부분 집합은 될 수 없어요. 이건 그래서 뭐예요? 2번입니다. 어떤 거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네. 자, 얘는 부분 집합이다를 나타내주는 기호예요. 부분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1, 2고요. 요 B라는 집합이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이 2, 3, 4일 때 요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도 속하죠. 그럼 이럴 때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씁니다. 요 1이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할 때는 이렇게 삼지창을 쓰고요.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는 집합과 집합 사이는 이걸 써요. 근데 A라는 집합은 C에는 속하지 않잖아요. 그럼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3이라는 원소가 집합에 속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속한다 속하지 않다를 나타내주는 기호예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8번은요. A 합집합 B가 A다 옳지 않은 거. A 합집합 B가 A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걸까요? B는 A다. 그러니까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뜻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럼 일단 얘가 안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답이 몇 번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B가 A의 부분집합인데 그게 성립을 안 하는 경우를 찾으래요. 몇 번일까요?
일단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 사이 관계는 반대로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는 안 쓰고요, 잘.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A 여집합, B 여집합이 이렇게 된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도 일단은 맞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다 얘기해 줬습니다. 몇 번? 몇 번? 5번. 네, 5번이죠. A 여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없는 거죠. 뭐 이해 안 가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B라는 게 요 안에 속해야 돼요. 그런데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요 바깥이잖아요. 요 바깥이 B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죠. 요 B는 여기니까. 맞아? 관계가 없어요. 서로 섭니다. 알겠습니까? 자, 9번. 이제 어려워 보이네요. 저건 어떻게 하죠? 일단은 B 차집합 A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 B 차집합 A를 먼저 써볼까? B 차집합 A는 뭐가 되니? 요 3, 그 다음에 뭐가 빠져 또? 11, 268 되나? 268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1, 2, 3, 5, 6, 7, 8, 9, 11 이렇게 되네요. 근데 요 X라고 하는 거는 요거랑 합집합하는 게 X가 되고,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아, 아닌가요? 맞죠? 포함하고 X라는 집합은 요 원소들을 다 포함하면서 이거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개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알아요? 알죠. 어떻게 되죠? 만약에 원소가 n개야.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1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2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n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해서 2의 n승계예요. 그러니까 요 n이라는 거는 그 집합의 원소 개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반드시 1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집합을 구하면 되니까 반드시 포함되는 것만큼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소가 1부터 n까지 들어있는 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2의 n 빼기 2가 된다고. 2의 n승 2의 n 빼기 2승이 된다고. n 빼기 2승. 알겠어? 반드시 포함하는 것의 개수만큼을 빼주면 돼요. 또는 1, 2가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도 똑같아요. 얘를 빼주고 나머지 것들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니까. 그럼 얘는 무슨 뜻이라 했죠 방금?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몇 개요? 2의 몇 승? 1, 2, 3, 4, 5, 6, 7, 8, 9에서 못 빼요? 3 빼나요? 그럼 2의 6승인가요? 얼마죠? 허허. 이거 512요. 와우. 깜짝 놀란 거 봤어요. 얼마예요? 2의 6승. 뒤에서는 경악하는데? 이러고 64죠, 64. 아니 중학교 1학년도 압니다. 2의 10제곱까지는. 제발 알아두세요. 충격적이네요, 정말. 2의 10제곱이 뭐예요? 1024입니다. 준우만 얘기해보. 거 아니에요? 게임? 네. 게임이 뭐지? 뭔지 블럭블럭스인가? 뭐라고? 이게 너만 얘기해봐. 2의 5제곱 얼마 준우? 32, 2의 6제곱? 64, 2의 7제곱? 128, 2의 8제곱? 256, 2의 9제곱? 512, 2의 10제곱? 24, 3의 3제곱? 27, 3의 4제곱? 81, 3의 5제곱? 5제곱이요? 네. 250, 한 거요. 81이랬어 너 여기서. 3 곱해. 243, 243. 5의 세제곱? 125. 까지는 알아야지. 알겠어? 상식입니다. 자, 일단 10번이요. 자, 10번은요. 2 곱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언제든 얘기해도 나올 수 있게.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서 저거와 같은 집합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저거랑 같은 집합이 뭘까요? 쟤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우리가 이거 식을 변형하려면 뭘 아냐면 지금 요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 얘를 이용해서 해야 돼. 그러면 요거 다시 써볼게. 얘는 A교 B의 여집합에다가 그 다음 요거 교의 A교 C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따라오니? 네? 이쪽 하면 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준 거야. 교가 뭐예요? 교집합. 아,
교집합을 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저거 여집합 분배하면 그치, 여집합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여집합을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걸 뭐라고 하죠? 요거 안으로 집어넣어줄 거거든요. 그게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분배 법칙? 결합 법칙. 마지막에 배웠어. 제일 마지막에. 그 드모르간. 그렇지.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돼요. 오케이?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였냐면 요 여집합을 안으로 집어넣어주면서 A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럼 쟤를 이제 어떻게 또 바꿀까요? 이제 또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 그 분배 법칙.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해봐. 그럼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거 분배 법칙 이용할 때 얘를 여기 이렇게 분배 법칙 해줄 거다.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그 다음에 교집합 A 여집합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합집합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교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얘를 한꺼번에 해준 거예요. 요 한꺼번에 얘랑 얘 했죠. 그 다음 합집합 쓰고 얘랑 얘 해준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차피 얘 계산하면 뭐가 돼?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해봤자 공집합이니까 이거 자체는 공집합이라서 없어져요. 왜요? 교집합은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한 건 공집합이잖아. 네?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잖아. A랑 A 여집합 이거랑 이거 아닌 거의 교집합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공집합이라고 요 자체가. 뒤에 뭐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인데 이거 BC는 뭐예요? B 여집합이랑 교집합을 해도 공집합하고 B 여집합의 교집합을 해도 공집합이잖아. 네. 아. 공집합은 뭘 다 해도 공집합. 공집합은 교집합을 다른 거 어떤 거랑 해도 항상 공집합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요. 그럼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이거든요. 저거랑 똑같은 게 뭐가 있죠? 요거랑 똑같은 거? 이거랑 똑같은 거. A 차집합 B랑 교집합 C 한 게 있어요? 아니면 이거 순서를 바꾼 거. A 교집합 C에다가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예? 이거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 A 교집합 C에다가 요 차집합 B 한 거죠? 저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5번이네.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다시 얘기해 줄게. 우리가 그냥- 교집합은 순서를 바꿔도 돼.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답이 없잖아. 답이 없어서 봤더니 A와 C를 한 게 있어. 그래서 A와 C를 먼저 한 거라고. 저 B 위는 C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C는 이거는 여집합을 나타내주는 기호잖아. 컴플리먼트라고. 요 C는 집합 C고 이 C는 다른 거예요? 여집합을 나타내주는 기호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C가 숫자가 아니에요? C 숫자 아닙니다. 네. 여집합을 나타내주는 기호예요. 알겠어요? 지금 11번. 유형 몇 번까지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죠? 11번은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제가 쟤를 만족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시작이 뭐냐면 얘를 간단하게 해야 돼요. 요거 간단하게 똑같이 해볼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얘기해 줄래? 일단은 A 교집합 B가 있고요. 여기 합집합에 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교집합 B 이렇게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어떻게 간단하게 하죠? 요거 뭐로 바꿀 수 있죠? 요거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B 여집합이랑 합집합하면 A. 뭘까? A. 그냥 A예요? 그렇죠. 요거 그냥 A죠. 그러니까 얘는 A 교집합 B를 말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변에 B라고 돼 있죠. 그럼 A 교집합 B가 B라는 건 또다시 무슨 뜻이에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입니까? 맞아요? A 교집합 B가 B라는 건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항상 옳은 건 귀여운 건 맞아요. 그럼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래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에서 B를 뺀 게 공집합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하고 A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다. 맞습니까? 맞죠? B의 여집합하고 A랑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맞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준우야. 알겠어요? 이해 가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2번은요.
자, 이랬을 때 집합 B의 모든 원소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우리가 뭘 나타내서 해볼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일단 얘가 뜻하는 것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되지 않을까? A교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맞아? 그러면은 얘는 A 합집합 B랑 A랑 B가 있는데 A 합집합 B랑 요 교집합의 여집합이랑의 교집합이니까 뭐야? 여기를 말하는 거지. 네. 보지도 않고 내래. 자, 전체 여기 A 합집합 B랑 이거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여기에 3, 4, 5, 6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1, 3, 5, 7이니까 좀 더 써볼까요? 자, 1, 3, 5, 7 써볼까요?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1, 3, 5, 7 있어요. 근데 여기랑 여기를 한 게 3, 4, 5, 6이니까 A랑 요거의 교집합인 3과 5는 여기 있고요. 1, 7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4, 6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B의 모든 원소합은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는 거라 답이 18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3번은요. 저 1부터 500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이 전체 집합인데 자, 얘는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 AK라는 게 K의 배수들의 모임을 AK라고 보통 쓰거든요.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지? 4의 배수랑 9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뭐의 배수야? 4의 배수랑 9의 배수는 그러면 13의 배수. 뭔 소리야? 4의 배수랑 9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4와 9의 공배수. 그래,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교집합이야. 아, 최소 공배수의 집합. 뭐야? 4와 9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36. 36이지. 그러면 얘는 A36으로 쓸 수 있어요, 얘는. 그럼 여기에서 A8을 빼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36의 배수에서 우리가 36의 배수 중에 8의 배수를 제외한 나머지들의 원소 개수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자, 36의 배수 개수는 몇 개예요? 500이. 500에서 36 나누면 36이잖아. 그럼 얼마지? 140이니? 몇 개 들어가니? 3개 들어가니? 맞아요. 4개 안 들어가니까. 그럼 얘는 13개입니다. 요거 13개인데 그 중에서 8의 배수를 빼줘야 돼. 그럼 36과 8의 공배수는 또 뭐야? 36과 8의 공배수요? 그러니까 36의 배수 중에 8의 배수를 빼줘야 되잖아. 그럼 36과 8의 공배수를 빼줘야 되잖아. 그게 뭐야? 72의 배수 몇 개 있어? 500을 72로 나누면 몇 개 있죠? 4개요? 8, 7, 6개. 7에 42. 그렇지. 76에 42니까 432. 이렇게 되죠? 7개는 안 들어가죠? 그럼 6개를 빼줘야 돼요. 6개를 빼주니까 답이 몇 개다? 7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14번은요. 빨빨 안 오면 빨빨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은 자 14번부터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자,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 빼기 4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마이너스 1 이상 4보다 이하예요. 근데 이 b랑 교집합을 한 게 얘가 되고 합집합을 하면 얘가 된다? 그럼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를 나타내주는 요 a라는 집합이랑 요 b라는 집합을 교집합했을 때 얘가 된다는 거는 2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5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 b라는 집합이 나타내는 게 뭐라는 거야? 2와 5 사이를 말해야지 요 두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두 개의 근이 2와 5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p가 얼마예요, 준우야? P요? 예, 이거 두 근이 2와 5니까 두 근의 합 7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에요. q는 두 근의 곱 10이라고. 알겠어? 네. 진짜로? 그래서 q에서 p를 빼주니까 답이 얼마다? 1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넘기겠습니다. 자, 15번은요. 저 mb-a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저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얘도 우리가 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까? 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 요 전체 집합에서 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네들의 원소가 여기는 16개, 여기는 19개인데 얘가 뜻하는 건 뭐야?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 개수거든? 이렇게 쓰거든? 이해가? 요게 5개라는 거는 요 바깥이 5개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요만큼은 얼마야? 요만큼은 전체가 35인데 바깥이 5니까 요 색칠한 부분은 몇 개야? 30이지. 그럼 요 교집합의 개수를 x라고 한다면
16이랑 19를 더해서 x를 뺀 게 3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x가 얼마야? 5니? 네. 맞아? x가 5입니다. 그럼 x가 5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또 봐야겠네요. b에서 a를 빼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답이 뭐예요? B에서 A 뺀 거요? b에서 여기를 빼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아 4. 아닙니다. 여기 색칠한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14입니다. 알겠어요? 아하. 알겠어요. MB 빼기 NA가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B에서 A를 뺀 거. 그러니까 요 색칠한 부분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는 거라 답이 14입니다. 됐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MB-A는요, 이거는 반드시 0보다 이상이에요. 왜요? 이거는 이 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집합의 원소 개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아니 개수예요? 예, n이 요 B 차집합 A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Number of B-A. 오케이? 아. 알겠습니까? 이해 가죠? 이거는 뭐 음수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MB에서 NA를 뺀다? 요거는 뭐 나올 수 있죠. 음수가 충분히. 저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16번은요. 어느 학급 학생에게 영어 또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해서 모든 학생이 한 문제 이상 풀었다.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은 25명,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은 22명. 그럼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A라는 집합이 영어라고 할게요.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이라고 할게요. B라는 문제를 푼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할 때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거를 말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문제를 푼 학생들의 모임을 집합 A, 수학 문제를 푼 학생들의 모임을 집합 B라고 하자.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렇게 안 쓰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자, 그런데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이 25명,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이 22명이고 모두 푼 학생이 5명이니 여기는 20명이고 여기는 17명이죠. 그러면은 전체는 요 바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바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영어랑 수학 문제를 아예 풀지 않은 학생, 자퇴한 애들인가요? 그런 애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어요. 왜 없어요? 영어 또는 수학 문제를 한 문제 이상씩 풀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바깥은 0입니다. 여기 봐. 이거 얘들아,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이거 세모 읽어봐. 뭐라고 읽어? 세모라고 읽을 거야? 아. A 세모 B라고 읽을 거야? 아니야. 우와. 뭐라고 읽을 거야? 삼각형. 아. 세모나 삼각형이나 얘 뭐라고 읽냐면 얘 델타라고 읽어요. 준호 한 명이 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델타라고 읽어요. 얘는 사실 뭘 말하냐면 얘는 얘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 얘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리면 과학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과학에서 요 세모를 델타라고 읽었을 때 나타내는 의미가 뭐죠? 시간이었나? 아니요. 변화량이에요. 전화야. 과학에서는 여기선 그냥 아니에요. 이건 여기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델타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대수나 이제 미적분원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얘가 뜻하는 게 뭐죠?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주라고 했죠. 잘 봐. 그러면 여기랑 여기거든. 자, 이런 집합의 이름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아두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칭 차집합. 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금 설명해 줄게요. A 델타 B라는 게 의미하는 게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 맞죠? 그럼 얘를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거든요. 한번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써볼게요. 이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요. 요 여집합을 무슨 법칙에 의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얘는 원래 대칭 차집합을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A차 B 합집합 B차 A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여기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써보면 이렇게 전부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주는 전부 다 식이에요. 안 써도 됩니다. 뭐하러 써요? 그냥 머릿속으로 집어넣으시고요. 교과서에서 안 배우는 거 아니에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말을 교과서에 써놓진 않아요. 네, 근데 어느 문제집에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공통수학 2를 펼쳐보면 요 델타라는 기호 또는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표현이 어느 문제집에도 다 있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하나 더 알았으면 좋겠는 거 얘기해 줄게. 요 대칭 차집합에 만약에 원소 개수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게? A 델타 B 어떻게 하게? 얘는 NA에다가 MB를 더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줄게? 오집합을 A로. 교집합을 몇 번 빼줄까? 2번. 어떻게 알았지? 2번 빼줘요.
NA 델타 B 이렇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원래 A 합집합 B에서 여기 부분 가운데 부분이 빠진 거니까 원래 한 번만 빼면 여기가 색이 칠해져 있죠. 근데 두 번 빼 여기가 비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요 세 개짜리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얘나 A 델타 B의 델타 C나. 근데 얘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자,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있고요. 자, B가 있고요. C가 있는데 잘 이해해봐. 자, 일단은 요거 오른쪽 거를 그릴 거야. 오른쪽 거는 A 델타 B를 먼저 그려보면 A와 B의 교집합을 뺀 부분 여기랑 여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C랑 대칭 차집합을 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겹치는 부분을 빼줘요. 요 파란색 색칠한 부분에서 C 부분을 빼버리면 어디랑 어디죠? 여기랑 여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C에서 파란색 부분을 빼버리면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요. 걔네들을 합집합하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빨간색 부분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대칭 차집합에 관해서는. 알겠어? 내 말 이해하니? 다시 얘기해 줄까? 요 대칭 차집합에서 요 세 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린다고? 순수한 A와 순수한 B와 순수한 C를 칠하고 이 교집합을 칠해주는 것까지 해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세 개짜리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성질까지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A 델타 A는 공집합이다. 맞습니까? 자, 1번 맞아요, 틀려? 빨리 얘기하세요. 맞아요. 맞죠? 왜냐면은 요거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네. 그럼 요 네 번째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의니까 A에서 A를 빼면 공집합, 합집합하면 공집합 맞고요. A랑 A 여집합을 대칭 차집합하면 전체 집합이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답이 뭐예요? 답을 얘기해줘요. 딱 2번. 아니에요. A랑 A 여집합을 차집합해도요 그냥 A예요. 왜요? 그리고 얘는 A에서 A 여집합을 차집합해봐요. 아, 그럼 A잖아요 그냥. A에서 A가 아닌 부분을 빼주면 A고 A가 아닌 부분에서 A를 빼주면 A가 아닌 부분이잖아요. 그럼 전체 집합 맞잖아요. 그럼 답이 몇 번일까? 3, 4, 5 중에 하나. 확률 33.3%. 5. 5번? 자, 공집 5번 절대 아니야.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 뭐가 되죠? 공집합이에요. 맞아요?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면 전체 집합이니까 얘랑 이거의 합집합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 집합이 돼야 되니까 5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맞습니다. 네, 3, 4번은 맞고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칭 차집합이 뭔지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18번 보시면요. 대칭 차집합이 뭐예요? 아, 죽고 싶니? 지금까지 대칭 차집합 얘기했잖아. 예. A 델타 B. 그러니까 얘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요 기호는 세모를 안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알겠어?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 델타라는 기호에 주의하진 않아도 돼. 저건 뭐라고 읽어요? 몰라요. 그냥 동글뱅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동글뱅이. 자, 어느 학교 10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동아리 A, B의 가입 여부를 조사했더니 여러분들 2학기 때부터는 수행평가가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태일이도 하겠네요. 수행평가를. 근데 오히려 학교 밖에서 하는 게 좋은데. 왜요? ChatGPT 써가지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 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암기하는 거를 다 뺀다고 하니까 좀 기대됩니다. 사실은. 암기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 수행 평가하면은 뭐 어느 단어를 외워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 뭐 말하기 평가, 중국어 말하기 평가 니네 했잖아. 아, 그런 암기 그런 거 안 시키고. 뭐 좋은데? 중국어 말하기 평가 했잖아. 외우는 네, 거.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사실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 중국어 D 맞은데 D. 중국어 개잘해요. 야, 근데 D를 준다라는 걸 욕하니? 욕해야 D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임시형은 그 F인가? 아니 어떻게 F를 맞지? 저 중국어가 전교 20등이에요. 그 잘하고 그 중국어 잘하고 예, 대학 한자를 가는데 잘해요 얘 한자. 대학 가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중국어 3등급 그래도 수학 1등급이잖아. 중국어 3등급. 수학 1등급이잖아. 수학 2등급. 잘났다. 어? 잘났어. 한국사 1등급이에요 쌤. 잘났어. 한국사 1등급 아니 좀.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여러분들은 내신으로만 대학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어? 막 아예 다 전교 1등 아니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105명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A 또는 B에 가입한 학생의 최대 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 전체 집합을 말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105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전체는 105명이에요. 맞니? 그러면 이 최대값은 얼마일까? A 또는 B에 가입한 학생의 최대값 얼마하게? 400. 어떻게 400이 되냐? 105. 105가 될 수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기가 43명이고 여기가 58명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야? 102명. 101이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100이래. 언제? 교집합이 없을 때. 알겠어? 이거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A 교비가 없을 때, 얘가 공집합일 때 10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값은 언제 개요? 최소값이요? 예. 저 A 또는 B에 가입한 학생의 수의 58명. 최소값 58명이죠. 왜냐면은 요 A라는 집단이 전부 다 B에 들어왔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요때 이제 너무 이상하게 썼어요. 요때 58명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59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 갔죠? 뭐 그럼 101명일 때 나머지 4명은 어디가? 요 바깥에 있는 거죠. 학교 안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그러니까 동아리에 가입은 안 한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끝났나요? 그래서 이 밀리면 사실 답이 없어. 왜냐면은 뒤로 갈수록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보통 어디까지냐면 중간고사 어디까지 거냐면 요 필요 조건까지 가능성이 크거든요. 필요 조건 가능성이 크니까 자 부지런히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원래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부지런히 하세요.